안녕하세요. 아파트니까 칼멜리 주맙을 뉴 네메시스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네메시스는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보복의 여신입니다. 제우스의 딸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영어 단어로는 이길 수 없는 적 또는 숙적이라는 의미로 쓰인다고 합니다. 항암제를 네메시스라고 칭하는 건 암세포의 천적이라는 뜻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정리하면 네메시스는 복수의 여신입니다. 아무한테나 복수하는 건 아니고요. 정의로운 복수, 정당한 복수만 한다고 합니다. 떳떳하게 살아왔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여신이라고 합니다. 가남의 새로운 네메시스라고 칭하는 것으로 보아 중국 항서제약에서는 아파트니까 칼멜리 주맙을 가남에 대한 복수의 여신이라고 부르는 듯합니다. 가남은 적이고 그 적에게 복수하는 치료제가 아파트니까 칼멜리 주맙이라는 것이죠. 천적입니다. 항서제약의 홈페이지 뉴스를 보면 리버가 많이 언급되는 것으로 보아 항서제약은 간암 치료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올해 초에 아파티닙이 간암 치료제로 중국에서 시판허가를 받은 이유도 있겠죠. 자신감이 붙었을 겁니다. 이참에 칼멜리 주맙과 병용요법으로도 성공하기를 기대하는 것이죠. 그리고 2020년도에는 중국 학회인 CSCO에서 아파트니까 칼멜리 주맙을 진행성 간암의 표준치료제로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표준치료란 무엇일까요? 표준치료란 암에 걸렸을 때 병원에서 진행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치료를 말합니다. 표준치료에는 항암제만 있는 건 아닙니다. 수술이 표준치료가 될 수도 있고요. 방사선 치료가 표준치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고형암에 가장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치료 방법은 수술입니다. 딱딱한 고체니까 잘라내는 것이죠. 몸이랑 분리하는 겁니다. 그런데 암이 온몸에 퍼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수술이 힘들겠죠. 약물로 항암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또는 백혈병 같은 혈액암은 고형암이 아닙니다. 역시 약물로 항암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카티 치료제 킴리아와 예스카타가 대표적이죠. 어떤 경우에 표준 치료로 선정이 될까요? 효능이 좋고 부작용은 낮은 치료 방법이 표준 치료가 되겠죠. 항암제보다 수술이 더 낫다면 수술이 표준치료가 될 것이고, 항암제가 수술보다 더 낫다면 항암제가 표준치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항암제가 표준치료라고 할 때 항암제들 중에 가장 좋은 항암제가 표준치료가 될 것입니다. 2019년 기사를 보겠습니다. 수텐이라는 항암제가 있었는데요. 표준치료제에서 탈락 위기를 맞게 됩니다. 표준치료였는데 표준치료제의 지위가 위협받는다?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더 좋은 약이 나왔다는 것이겠죠. 수텐은 수니티닙이라고 합니다. 전이성 신세포암의 표준치료제였습니다. 표준치료제는 골드 스탠더드라고도 합니다. 왜 골드 스탠더드의 지위를 잃게 되었느냐? 바로 면역항암제와 TKI 병용요법이 수텐보다 낫기 때문입니다. 아직 결과가 확실히 나온 건 아니었고 더 강력한 신약이 나올 것 같으니까 수텐의 지위가 위태롭다는 기사가 나온 겁니다. 표준치료제였던 수텐에 도전장을 내밀었던 약은 그 유명한 키트루다였습니다. 키트루다와 엑시티닙 병용요법이었죠. 표준치료제였던 수텐이랑 직접 비교했습니다. 자신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자신감을 증명했습니다. OS가 수텐보다 47% 개선되었기 때문이죠. PFS도 개선되었습니다. 더 좋은 약의 탄생으로 기존에 허가받은 신약들은 자리를 내주고 밀려나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건 병용요법도 표준치료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파티니까 칼멜리 주맙도 중국에서 표준치료제로 선정이 되었다는 것도 전혀 이상하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항암제를 하나만 쓰는 게 표준치료제라고 고정관념을 가질 필요는 없죠. 어떻게 치료를 하든 가장 최고의 치료 방법이 표준치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심지어 민간요법도 최고의 효능이 입증된다면 표준치료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은 아파티니까 칼멜리 주맙은 최근에 표준치료제로 선정이 되었다는 겁니다. 기존의 절대 강자가 아니라 최근에 떠오르고 있는 슈퍼 루키의 위치라는 겁니다. 기존의 절대 강자들을 꺾어 나가는 포지션에 있다는 겁니다. 스탠다드 트리트먼트와 임상시험 간의 관계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임상시험을 접하다 보면 어떤 컨트롤 그룹은 플라시보를 투여받고요. 어떤 컨트롤 그룹은 경쟁약을 투여받습니다. 그 차이는 뭘까요? 먼저 기본 베이스는 경쟁약인데요. 만약 경쟁약이 없다면 플라시보를 투여하는 겁니다. 경쟁약이 왜 없을까요? 그건 블루오션이기 때문입니다. 아직 다른 신약도 제대로 시장에 진입한 약이 없는 경우죠. 예를 들어 HLB의 엔젤 스터디가 있겠습니다. 위암 3차 임상은 컨트롤 그룹이 플라시보였습니다. 임상 도중에 신약들이 출시되었죠. 그전에는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반대로 경쟁약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컨트롤 그룹은 경쟁약을 투여받는데 어떤 경쟁약을 투여받아야 할까요? 바로 표준치료제를 투여받습니다. 생각해보면 당연하죠. 왜냐하면 신약을 출시하는 이유는 기존의 약보다 더 뛰어난 효능의 약을 개발하기 위함이죠. 그런데 현재 출시된 최고의 약과 비교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현재 출시된 최고의 약
약보다 좋다고 인정이 되어야 신약을 개발하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스탠다드 트리트먼트를 투여합니다. 최고랑 붙어보라는 것이죠. 최고랑 붙어서 이기면 FDA가 승인해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이성 신세포암의 최고였던 표준 치료제 스텐에게 도전했던 키투르다와 엑시티닙이 OS를 개선하면서 승리하게 된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스텐이 완전히 몰락하는 건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 선호에 따라서 스텐을 여전히 쓰는 곳도 많겠죠. 그리고 임상시험은 환자의 특성이 저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시장이 조금씩 다릅니다. 구분이 되어 있죠. 제약회사 입장에서는 시판허가를 받기 위한 임상 3상을 진행할 때 최대한 많은 특성의 환자들을 포함하는 게 좋겠죠. 글로벌 임상시험 성공학이라는 책에 따르면 임상 3상은 일반적으로 초기 임상보다 완화된 시험 대상자 선정 및 제외 기준을 적용하여 환자를 모집한다고 합니다. 초기 임상은 임상 1상, 2상을 말하는데요. 임상 2상은 치료적 탐색 시험이라면 임상 3상은 치료적 확증 시험입니다. 임상 2상은 exploratory 시험이고 임상 3상은 confirmatory 시험이죠. 임상 2상에서는 약이 효능이 있는지 부작용은 없는지 확인하는 용도라면요. 임상 3상은 입증해야 하는 단계입니다. 통계적으로 말이죠. 통계적으로 확실하게 입증하고 싶다면 정말 이 약이 잘 먹히는 환자들만을 대상으로 모집해서 임상시험을 하고 싶겠죠. 하지만 그러면 시장이 굉장히 작아집니다. 그러면 출시된다 하더라도 비용을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돈을 많이 못 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효능이 있을 거라 생각되는 환자들도 포함시켜야 할 겁니다. 효능이 드라마틱하진 않더라도 많은 환자를 커버하는 게 좋죠. 이런 의사결정을 한다고 생각할 때 정말 머리 아프죠. 정말 약발이 잘 드는 환자들만 포함시킬 것인지 조금 더 확장해 볼 것인지 결정해야 하죠. 제약회사가 임상시험 하나를 진행하는데 들어가는 돈도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런 판단 하나하나가 정말 중요합니다. 자칫 잘못해서 임상 디자인에 실수라도 발생하면 돈과 시간이 날아가죠. 임상시험의 역사에서는 이 신약 후보 물질들이 되는 줄 알고 도전했다가 참담한 실패를 겪은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적응증은 무엇이 있을까요? 2018년도에 보고된 바로는 알츠하이머 치료제가 대표적인 신약 개발 실패 사례였습니다. 노인들이 점차 많아지면서 치매 치료제를 개발하는 것도 굉장한 시장이 형성되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많은 글로벌 제약사들이 뛰어들었습니다. 베타아밀로이드를 타겟하는 회사도 있었고 타우 단백질을 타겟하는 회사도 있었습니다. 베타아밀로이드를 타겟하는 회사들은 처음에 전부 되는 줄 알고 뛰어들었다가 전멸해버리죠. 얀센의 알츠하이머 치료제 아타베세스타트가 그 중 하나입니다. 간 수치가 높아지는 부작용을 발견하고 개발을 중단했습니다. 개발이 중단되는 건 대부분 부작용이 많죠. 임상 2상 단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얀센의 아타베세스타트도 베타아밀로이드를 타겟하는 신약 후보 물질이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효능보다는 부작용으로 임상 중단이 되었습니다.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그냥 중단하는 건 아니고요. 부작용을 감내할 만큼 효능이 뛰어난지 분석을 해야 합니다. 이걸 위험 편익비라고 하는데요. Benefit Risk Ratio라고 합니다. 효능보다 부작용이 너무 크다면 임상 시험을 중단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도 다른 경쟁약이 이미 출시된 게 마땅한 게 없다 보니 플라시보를 컨트롤 그룹에 투여했습니다. VTV 테라피틱스도 아젤이라곤을 치매 치료제로 개발하고 있었는데 개발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굉장히 난항을 겪고 있는 분야가 또한 치매 치료제 분야입니다. 세 줄 요약입니다. 네메시스는 정의로운 복수의 여신입니다. 항서제약은 아파테니까 칼레리주맙을 네메시스라고 불렀는데요. 가남의 천적이라는 뜻이죠. 2020년 CSCO에서 아파테니까 칼레리주맙을 표준 치료제로 권고한 사실도 확인했고요. 표준 치료는 수술, 항암제, 방사선 치료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